여기서 매도에 진입했다고 가정한다면 단기간만 하셔도 약 80포인트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해외 선물 트레이딩 올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가 흐름의 추세를 확인하고 추세의 강도와 지속성을 파악하는데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조지표 MACD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주식, 해외선물, 코인 등 거의 모든 차트에서 쓰이는 보조지표 중 하나인데요. 단순히 추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환 시점에서 포착, 그리고 추세 강도 측정, 매수와 매도 신호를 확인하는 것까지 다재다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MACD란 무엇일까요? 우선 MACD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동평균선에서 파생된 지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멀어지는 발산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MACD는 바로 이 원리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MACD는 오실레이터 지표로 분류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추세의 방향성과 강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메타트레이더나 트레이딩뷰를 사용하실 때는 보통 기본 MACD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메타트레이더 5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 들어가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MACD2 라인 지표를 설치하셔야 두 개의 선과 히스토그램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하고 잘 모르시겠다면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MACD에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기본 설정 값은 12, 26, 9라고 할 수 있는데요. MACD의 기본 설정 값은 12, 26, 9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 메뉴에 있는 패스트가 12, 단기 이동평균선을 의미하고 있으며 중간에 슬로우가 장기 이동평균선 26, 그리고 마지막 시그널이 MACD 선의 이동평균선인 9의 값을 넣어주시면 일반적인 설정 방법입니다. 이 값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준값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 차트를 설정해 주시면 이런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MACD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하얀색의 MACD 선이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며 빨간색의 시그널 선이 MACD 선의 이동평균선으로서 조금 더 완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눈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차이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인데요. 히스토그램이 양수라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는 뜻이고 음수라면 그 반대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양수가 나왔다고 하면 상승 압력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하락 압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히스토그램 이 막대를 보시고 그냥 아무 의미 없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의외로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이 되는 순간 주가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바뀌는 시점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는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양수에서 음수로 전환되는 순간도 주가가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신호도 주는 게 히스토그램입니다. 물론 매매 신호로 쓰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다른 지표와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확인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히스토그램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이동평균선에서 보셨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개념과 동일합니다. 이 하얀색의 MACD 선이 빨간색의 시그널 선을 위로 돌파하게 된다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고 있으면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횡보장 속에서도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만 사용하신다면 짧게 수익 내는 단타 매매에서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추세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입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고요. 다른 차트들도 한번 보자면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 갑작스러운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때 MACD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시는 걸 보셨다고 해서 여기서 매도에 진입했다고 가정한다면 단기간만 하셔도 약 80포인트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반대인 경우에도 이런 횡보장 속에서도 MACD선이 시그널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구간에 진입하셨다고 가정한다면 30포인트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면 매수,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면 매도, 이 원리만 잘 지켜도 초보자분들이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다만 MACD도 단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난 뒤에 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짧은 구간에서만 신호를 맹신하다 보시면 가끔 가짜 신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MACD를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모멘텀 보조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RSI와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보자면 MACD선이 시그널 라인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곳에서 RSI도 50에 있다가 과매수 구간에 가게 되는 걸 눈에 보시게 된다면 이 뜻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런 지점에서 매수로 진입하신다면 단독으로 사용하셨을 때 가짜 신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매수에 진입해 주신다면 높은 승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MACD 알려드린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히스토그램이 점점 줄어든다면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 반대로 점점 커진다면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 그리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 상승 추세,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하락 추세,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방법과 추세 주종 매매,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매수,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매도, 이때 RSI를 함께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RSI 함께 사용한다면 더욱더 높은 효과가 나온다. 이 두 가지 응용만 제대로 익히셔도 MACD 하나만으로도 훨씬 더 정교한 매매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정리해드리자면 MACD는 단순히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신호만 보는 지표가 아니라 히스토그램의 변화, 추세의 강도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보조지표입니다. 후행적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사용하시거나 추세 추종 전략에 적용하신다면 충분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매매란 승률이 높은 매매가 아니라 수익률이 높은 매매입니다. MACD를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서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신다면 해외 선물 매매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는 아래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바른 트레이딩 올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